윤석열 씨가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전문가의 특강을 들었고 30분 동안 연구소의 실험장, 신문에서는 공장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그 실험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윤석열 씨의 첫 정치적 활동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내용을 분석해 봅시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반도체를 알고 싶다. 그러면서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반도체를 알고 싶다. 윤석열 씨가 반도체 공학자는 아니지요. 그는 공과대학 학생도 아닙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길 겁니다. 다 큰 어른이 그리고 대선 후보감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이 전직 검찰총장이 덩치가 산처럼 큰, 그래서 사람들이 곰 같다고 하는 윤석열 씨가 나는 반도체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곧장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로 달려가는 것인가? 윤석열이 알고 싶다고 한다면 그러면 공동연구소 소장까지 나서서 그런 저명한 전문가들이 개인 지도를 해주는 것이냐? 특강이 바로 그런 것이죠. 또 하나는 하필이면 왜 서울대인가? 바로 찾아가는 것이 서울대 인맥이었나?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올 겁니다.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호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적당할 만한 일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은 버려야 할 구태, 특권의식인 것이죠. 이와 같은 행태를 보이면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합니다. 국민과 같이 못 간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 동아일보 뉴스 중에 한 단락 정도를 문장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동아일보 뉴스를 보면 내용상 보도자료를 받아서 쓴 것처럼 보입니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주듯이 주면은 받아서 기사 쓰는 꼭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반도체 알고 싶다. 서울대 공동연구소 찾아.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신문사에서는 윤석열 씨의 이러한 발걸음, 이러한 것을 산업계와의 첫 접촉이고 외부 행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활동이라는 뜻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본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반도체 칩 공정과 국내 및 중국, 대만 등 해외 반도체 산업 현황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면 말은 설명이지만 결국 관공서에 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나 대선 후보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면
이렇게 앞에 뭐 도표 같은 거 놓고 서서 설명하는 거 있죠. 브리핑. 그런 느낌이다. 그러면 이거 정치 맞네. 이렇게 생각들을 할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뉴스입니다. 수행원 없이 연구소를 찾은 윤석열 전 총장은 방진복을 입고 제조 공장을 둘러봤다.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다른 데서도 나왔는데 보통 이렇게 공동연구소를 찾아오면 방진복을 입으면 머리가 망가진다고 방진복을 입고 그 실험장까지 들러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런데 윤석열 씨는 그렇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방진복이 엑스라지밖에 없었는데 큰 것이 그걸 입으니까 본인한테 작아서 그 조이는 것을 그냥 입고 괜찮다고 하면서 둘러봤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에피소드일 수도 있지만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그게 무슨 큰 희생이라고 그런 것을 일일이 언론이 보도를 하는가. 그 보도를 하는 마음속에는 황송하게도 저분이 이런 불편을 감수하셨다. 이게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실수고 약점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윤석열 씨는 수행원 없이 운전사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뭐 대단한 요인도 아니고 이제는 직업이 없는 사직한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 사람을 지엄하신 그 귀하신 분 대우를 하면 안 된다. 하물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기사가 나온다고 하면은 본인이 사전에 무엇인가 이런 일은 없도록 했어야 한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정작 선거전에서 어떤 음해를 받고 어떤 이상한 데 끌려 들어가서 그냥 소위 신세 망친다 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씨는 실제로 공장 안을 견학하면서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독특합니다. 반도체 분야를 미리 많이 공부하고 온 것 같았다. 공장 견학을 하면서 질문 수십 가지를 쏟아냈다. 기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거기 가려고 미리 예습을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분명한 것은 서울대 공동연구소라는 데가 이 반도체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싱크탱크 같은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가서 미리 많이 공부를 하고 왔다는 게 들키고 질문 수십 가지를 쏟아냈다고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쓸데없는 짓을 했다. 그런 겁니다. 윤석열 씨는 반도체의 문외한이 맞죠? 전직 검찰총장은 콩나물도 잘 기른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이 분야에서는 문외한입니다. 아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미리 공부 많이 하고 와서 또 질문을 수십 가지를 했다. 이것을 제3자가 보기에는 문외한이 그 수준 높은 실력가들, 그 전문가를 만나서 아는 체 했다. 쓸데없는 짓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아주 바늘끝같이 촘촘한 각 전문 분야가 있고 그 전문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발달한 인류 문명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죠. 그 각각의 모든 전문 분야는 전직 검찰총장이라고 하더라도 설령 머리가 비상하다고 하더라도 책을 100권이나 1000권을 읽고 아니면 브리핑 좀 듣고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먼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알고 있다. 인간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래도 성년자로서 세상 20, 30년 산 사람으로서 인생을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문 분야라고 하는 것은 넘볼 수 없는 영역이라고 알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집중해서 듣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집중해서 들어도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혹은 사회 경력이 있어도 자기가 전문가가 아닐 때는 전문가의 말은 듣는 것이 최선입니다. 입도 뻥끗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전문가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듣고 자기가 보기에 중요하다, 자기가 알아들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듣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제가 바르게 이해한 것이 맞는지요? 그 정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국일보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일보는 윤석열 씨가 방문한 바로 이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과 통화를 해서 기사를 냈습니다. 공동연구소장인 이종호 소장의 말입니다. 윤석열 씨가 별의별 질문을 다 해서 기억을 다 못하겠다. 그런데 신선한 질문들을 했다. 상상력이 뛰어난 학생 같았다. 이것은 요즘 말로 폭망한 겁니다. 이보다 나쁠 수 없다. 찾아보니 이종호 소장이 윤석열 씨보다 나이가 어린 것으로 나오는데, 물론 이 사람은 전문가고 윤석열 씨는 문외한입니다. 그 경지를 넘볼 수 없는 것이죠. 이종호 소장이 지상 최고라는 뜻이 아니라 일단 전문가는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이종호 소장 첫 마디가 이거죠. 별의별 질문을 다 해서 기억을 못하겠다. 이게 뭐냐? 윤석열 씨가 그만큼 잡다한 인간인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선한 질문을 했다. 반도체 연구소에서 신선한 질문이 왜 필요합니까? 무슨 쇠고기, 날고기나 생선 파는 곳입니까? 신선한 질문은 전문가들의 세계에서는 아무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문외한의 짓거림, 아주 이상한 이야기. 좋게 말해서 신선한데
전문가는 들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 그런 것을 뜻합니다. 거기에서 또 더 나아가죠. 윤석열 씨가 상상력이 뛰어난 학생 같았다. 반도체는 상상의 날개를 타고 나는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특히 과학 아닙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상력이라는 게 무조건 좋은 줄 아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많이 다르죠. 상상으로 돈 받고 상상으로 밥 먹고 상상으로 잠 자고 살아보십시오. 그것은 과학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더더욱 정치는 아니다. 이것이 분명하죠. 문제는 상상력이 뛰어난 학생 같았다. 나이 어린 이종호 소장이 더구나 그 덩치도 큰 윤석열 씨를 보면서 아유 학생 같았다. 윤석열 씨는 애가 아니죠. 청소년, 초등학생 칭찬하듯이 이건 뭔가 다르다. 이 사람이 특별히 이종호 소장이 악감정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동문서답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서로의 어떤 세계가 너무나 달랐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뉴스입니다. 이종호 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이죠. 이종호 소장이 한 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쏟아냈다. 질문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웨이퍼 크기가 몇 인치입니까?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들었던 웨이퍼입니까? 기판과 웨이퍼, 포토레지스트는 무슨 뜻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분야를 미리 많이 공부하고 온 것 같은 윤석열 씨가 왜 이런 것을 물었을까? 물론 이종호 소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씨가 반도체에 대해 기술적으로 아카데믹하게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았다. 그렇게 한 사람이 왜 기판이 무슨 뜻이에요?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인가? 물론 속성 예습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변변찮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윤석열 씨의 행동거지, 그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말로 내보낼 때 그 말이 나가서 어떻게 들릴 것이며 그 상황에 그 말이 맞는지 여기에 대한 제어가 전혀 안 되는 상태였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종호 소장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언론에 나온 수준의 내용은 다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중국 반도체 인력이 국내보다 많다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 언론에 나온 수준의 내용을 다 알고 그리고 우리나라 거의 최고의 싱크탱크다 하는 곳에 가서 이종호 소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 내가 이거 알고 있어요. 저거 알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죠. 윤석열 씨는 그러면서 이종호 소장에게 반도체 정책과 관련한 자문도 구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정치 활동이 맞구나. 그렇죠.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씨의 말인데 반도체 전문가들을 만날 때 이야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겠죠. 지금 이 공동연구소 와서 이종호 소장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전문가인데 또 반도체 전문가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윤석열 씨는 앞으로 또 다른 반도체 전문가를 만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간 곳이 서울대 연구소라면 이제 진짜 생산하는 곳을 가려는 것인가? 그곳은 삼성인가? SK인가? 거기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일보 뉴스에서 살펴보건대 이종호 소장이 칭찬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단 하나는 이런 겁니다. 윤석열 씨에게서 소탈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람이 소탈하면 좋죠. 그런데 맹하게 소탈하면 그냥 바보인 겁니다. 달리 표현해서 이종호 소장은 윤석열 씨에게서 대선 후보로서의 패기를 전혀 못 느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뉴스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기에 또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 씨가 왜 반도체로 정치활동의 첫걸음을 시작했을까? 그것입니다. 물론 반도체 뉴스가 나왔죠. 그러나 더 큰 이슈는 코로나19 백신이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궁금한 겁니다. 왜 백신 연구소가 아니라 반도체 연구소에 갔을까? 국민의 생명이 달린 백신보다 삼성 이재용의 석방이나 그게 더 중요했고 더 관심이 있었나? 아니면 단순하게 윤석열 씨에게 백신 연구소에는 인맥이 없었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반도체 연구소 방문 뉴스, 그것이 윤석열 씨의 첫 정치 활동이다. 그러기에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평가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씨는 안 똑똑하다. 윤석열 씨는 구식이다. 윤석열 씨는 패기가 없다. 하나 더. 윤석열 씨의 이러한 활동 시나리오 누가 짜줬는지 이거 변변찮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unselig und süß, schau ihn tragen